암 조기 검진은 매우 위험하다. 단언컨대 암 조기 검진은 절대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도 아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으로 조기 진단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조기 진단이 암을 부른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양심의사인 존 맥도걸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년 암 증가율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들은 조기 검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기 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 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점점 더 작은 암세포를 추적해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편에선 진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암세포를 의사가 조기검진으로 발견해서 위협을 가하지만 않으면 암세포는 크게 자라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년이나 노인들의 시체를 부검해 보아도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된다. 초기에 어떤 암세포가 위험하고 어떤 암세포는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지금 무절제한 약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적절한 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위험한 약물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질병 예방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 얼마 후에 누군가 호련히 안개를 뚫고 나타나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이나 주사가 나타나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허연 수염의 도사가 두 손에 들고 나타난 약물을 구입하는 순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약품이나 주사제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설령 몇십 년 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할 행동은 없다. 확고부동한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고 그 신념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하시라.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제약산업으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라. 의사도 암을 모른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수잔 러브 박사는 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암의 원인을 모른다. 더욱이 암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모른다. 실제로 너무도 많은 연구비가 유방암 치료에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은 질병 그 자체에 힘겨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끔찍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 유방암 재단의 담당 국장인 안드레아 마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등으로 몸을 찢고 태우고 독약을 주입하는 것이 암 치료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은 단지 암을 키울 뿐이다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위험 마케팅에서 탈출하라. 미국의 의료사업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뛰어넘었다. 2에 0을 12개나 더 붙여야 한다. 하루로 치면 540억 달러가 넘는다. 얼마나 많은 환자 군단이 병원이라는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신을 놓고 빨려 들어가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의사가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의사는 그들이 아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가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암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2위이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 더욱 끔찍한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도 병실에서 가족과 친척들의 돈을 갉아먹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의 검진과 투약과 수술이라는 관습적인 의료행위는 매우 상업자본주의적인 의료행위다. 사람들은 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이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항목을 나누어가며 성장한다. 병원과 의사도 병명을 세세하게 분열해야만 병원 확장이 가능하다. 약을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약물이다. 몸에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새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울림에 귀가 기울이는 자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상업자본주의 방식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절대로 명심하시라. 약물은 절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다. 돈을 팽개치고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 약물은 증상을 속인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씌워놓는다. 약물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놓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증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약물을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이 감추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질병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약물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 해에만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의료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그 중에 많은 돈이 약물에 소비된다. 제약업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시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곳은 석유업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익이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다.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음식, 공기, 물, 운동, 휴식과 수면, 햇빛, 인간관계, 자존감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질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팔팔한 건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육식은 몸을 파괴한다.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불과 20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는 거의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단어를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빈번해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미국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어떤 종류의 사망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다. 콜레스테롤은 간과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된다.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성 식품에도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배출해라.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자연위생학은 우리에게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고 가르친다.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몸에게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면 당신의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당신 몸의 수천 수만의 기능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매일 밤낮을 쉼없이 일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만일 신께서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라면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아마도 평생 쓰고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돈일 것이다. 그러나 신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해보라면 오랜 생각 끝에 아마도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시체처럼 병원에 누워 있다면? 돈은 많은데 인공장기를 달고 있는 탓에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계를 10번, 100번 여행해도 남는 돈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도 없다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부자 중에 병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바로 그 신께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살을 빼왔다. 당신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생의 질을 높이고 장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하염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 질병이라는 주제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상업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다른 모든 질병을 더해도 이 질병의 사망률을 넘지 못한다. 림프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고혈압과 심장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살펴보자. 고혈압은 혈관벽의 압력을 지나치게 가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타격을 가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뇌에 타격을 가해 뇌졸중을 일으키고 망막에 타격을 가해 실명의 원인이 되고 콩팥에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버트 셀턴 박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라고 말했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소가 몸에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 내부와 피부와 혈관 시스템 등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어디에 고혈압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 당신이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않길 바란다. 독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길 부탁드린다. 한편 심장병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장 근육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피부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어깨, 턱, 목, 어깨뼈 쪽으로 퍼져간다고 말한다. 심장병의 첫 번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혈관이 탄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다. 혈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림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이지만 않는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혈관 질환도 발생하기 힘들어진다. 심장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병과 세포가 미쳐버리는 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질병으로 매일 4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믿어지는가? 나는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일 4천 명이 죽는다. 2001년 9.11 사태의 사망자가 3천 명인데 매일 그보다 많은 미국인이 이 두 가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병은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쌩쌩하게 살 수 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이 새로운 지식은 당신이 진심을 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주어진다. 당신의 몸에 그 기회를 불어넣어주면 당신의 몸은 자유가 된다. 포화지방과 심장병은 무슨 관계인가? 심장병, 죽상동맥경화증, 뇌졸중 등이 포함된 심혈관계 질환은 미국 내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사망률이 높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2,500여 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에 가까운 숫자가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 심장마비가 온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는 뇌에 생긴 심장마비, 즉 뇌졸중이 발생한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플라크 때문이다. 플라크란 무엇인가? 몸의 자체 정화 작용으로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두꺼워진 끈끈하고 투명한 혈관 내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혈관에 때가 껴서 붙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물질들이 심혈관 시스템에 장애물이 되어 부담을 주게 되면 림프 시스템의 정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연구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이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새 세상이 열린다. 당부하건대 세상의 상업자본주의적 의학 시스템과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라. 두려움을 이겨내면 원하던 세상이 펼쳐진다. 통증과 질병 때문에 온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통증과 질병 때문에 직업을 잃고 재산을 탕진한 수많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라. 과일과 채소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이보다 정직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었던가? 더 복잡하고 더 돈이 많이 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면 신뢰감을 갖고 시간과 돈을 바치겠는가? 나는 앞에서 호두만한 멍울이 가슴에 생겨서 병원을 찾았던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누가 구해주었는가?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과 복잡한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이 치료했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지없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치료했던가? 과일과 채소가 그녀를 치료하지 않았던가 그 말이다. 건강은 절대 돈을 들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병원과 약물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 그 덫에 걸려 계속 발버둥 치다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가져왔다. 암 검사와 항암 치료는 몇 년 전부터 나 또한 생각해오던 문제였다. 암 검사는 일체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 진짜 암이라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차라리 즐겁게 주체적으로 살다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항암 치료는 제약회사, 그리고 의사들과 연관된 가장 큰 의료 산업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겠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인 만큼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몸의 치유 능력을 믿고 면역력을 개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몸에 좋은지도 소개하고 있다. 암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고 싶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추천하고 싶다. 암 조기 검진은 매우 위험하다. 단언컨대 암 조기 검진은 절대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도 아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으로 조기 진단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조기 진단이 암을 부른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양심의사인 존 맥도걸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년 암 증가율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들은 조기 검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기 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 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점점 더 작은 암세포를 추적해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편에선 진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암세포를 의사가 조기검진으로 발견해서 위협을 가하지만 않으면 암세포는 크게 자라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년이나 노인들의 시체를 부검해 보아도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된다. 초기에 어떤 암세포가 위험하고 어떤 암세포는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지금 무절제한 약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적절한 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위험한 약물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질병 예방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 얼마 후에 누군가 호련히 안개를 뚫고 나타나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이나 주사가 나타나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허연 수염의 도사가 두 손에 들고 나타난 약물을 구입하는 순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약품이나 주사제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설령 몇십 년 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할 행동은 없다. 확고부동한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고 그 신념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하시라.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제약산업으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라. 의사도 암을 모른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수잔 러브 박사는 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암의 원인을 모른다. 더욱이 암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모른다. 실제로 너무도 많은 연구비가 유방암 치료에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은 질병 그 자체에 힘겨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끔찍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 유방암 재단의 담당 국장인 안드레아 마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등으로 몸을 찢고 태우고 독약을 주입하는 것이 암 치료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은 단지 암을 키울 뿐이다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위험 마케팅에서 탈출하라. 미국의 의료사업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뛰어넘었다. 2에 0을 12개나 더 붙여야 한다. 하루로 치면 540억 달러가 넘는다. 얼마나 많은 환자 군단이 병원이라는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신을 놓고 빨려 들어가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의사가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의사는 그들이 아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가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암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2위이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 더욱 끔찍한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도 병실에서 가족과 친척들의 돈을 갉아먹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의 검진과 투약과 수술이라는 관습적인 의료행위는 매우 상업자본주의적인 의료행위다. 사람들은 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이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항목을 나누어가며 성장한다. 병원과 의사도 병명을 세세하게 분열해야만 병원 확장이 가능하다. 약을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약물이다. 몸에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새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울림에 귀가 기울이는 자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상업자본주의 방식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절대로 명심하시라. 약물은 절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다. 돈을 팽개치고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 약물은 증상을 속인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씌워놓는다. 약물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놓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증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약물을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이 감추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질병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약물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 해에만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의료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그 중에 많은 돈이 약물에 소비된다. 제약업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시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곳은 석유업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익이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다.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음식, 공기, 물, 운동, 휴식과 수면, 햇빛, 인간관계, 자존감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질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팔팔한 건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육식은 몸을 파괴한다.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불과 20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는 거의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단어를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빈번해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미국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어떤 종류의 사망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다. 콜레스테롤은 간과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된다.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성 식품에도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배출해라.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자연위생학은 우리에게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고 가르친다.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몸에게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면 당신의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당신 몸의 수천 수만의 기능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매일 밤낮을 쉼없이 일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만일 신께서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라면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아마도 평생 쓰고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돈일 것이다. 그러나 신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해보라면 오랜 생각 끝에 아마도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시체처럼 병원에 누워 있다면? 돈은 많은데
인공장기를 달고 있는 탓에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계를 10번, 100번 여행해도 남는 돈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도 없다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부자 중에 병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바로 그 신께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살을 빼왔다. 당신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생의 질을 높이고 장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하염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 질병이라는 주제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상업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다른 모든 질병을 더해도 이 질병의 사망률을 넘지 못한다. 림프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고혈압과 심장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살펴보자.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을 지나치게 가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타격을 가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뇌에 타격을 가해 뇌졸중을 일으키고 망막에 타격을 가해 실명의 원인이 되고 콩팥에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버트 셀턴 박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라고 말했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소가 몸에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 내부와 피부와 혈관 시스템 등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어디에 고혈압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 당신이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않길 바란다. 독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길 부탁드린다. 한편 심장병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장 근육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피부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어깨, 턱, 목, 어깨뼈 쪽으로 퍼져간다고 말한다. 심장병의 첫 번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혈관이 탄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다. 혈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림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이지만 않는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혈관 질환도 발생하기 힘들어진다. 심장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병과 세포가 미쳐버리는 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질병으로 매일 4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믿어지는가? 나는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일 4천 명이 죽는다. 2001년 9.11 사태의 사망자가 3천 명인데 매일 그보다 많은 미국인이 이 두 가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병은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쌩쌩하게 살 수 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이 새로운 지식은 당신이 진심을 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주어진다. 당신의 몸에 그 기회를 불어넣어주면 당신의 몸은 자유가 된다.
포화지방과 심장병은 무슨 관계인가? 심장병, 죽상동맥경화증, 뇌졸중 등이 포함된 심혈관계 질환은 미국 내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사망률이 높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2,500여 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에 가까운 숫자가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 심장마비가 온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는 뇌에 생긴 심장마비, 즉 뇌졸중이 발생한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플라크 때문이다. 플라크란 무엇인가? 몸의 자체 정화 작용으로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두꺼워진 끈끈하고 투명한 혈관 내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혈관에 때가 껴서 붙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물질들이 심혈관 시스템에 장애물이 되어 부담을 주게 되면 림프 시스템의 정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연구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이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새 세상이 열린다. 당부하건대 세상의 상업자본주의적 의학 시스템과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라. 두려움을 이겨내면 원하던 세상이 펼쳐진다. 통증과 질병 때문에 온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통증과 질병 때문에 직업을 잃고 재산을 탕진한 수많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라. 과일과 채소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이보다 정직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었던가? 더 복잡하고 더 돈이 많이 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면 신뢰감을 갖고 시간과 돈을 바치겠는가? 나는 앞에서 호두만한 멍울이 가슴에 생겨서 병원을 찾았던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누가 구해주었는가?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과 복잡한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이 치료했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지없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치료했던가? 과일과 채소가 그녀를 치료하지 않았던가 그 말이다. 건강은 절대 돈을 들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병원과 약물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 그 덫에 걸려 계속 발버둥 치다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가져왔다. 암 검사와 항암 치료는 몇 년 전부터 나 또한 생각해오던 문제였다. 암 검사는 일체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 진짜 암이라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차라리 즐겁게 주체적으로 살다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항암 치료는 제약회사, 그리고 의사들과 연관된 가장 큰 의료 산업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겠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인 만큼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몸의 치유 능력을 믿고 면역력을 개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몸에 좋은지도 소개하고 있다. 암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고 싶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추천하고 싶다.